안녕하세요. 3월 26일 6시에 리보세라님 교모세포종 연구자 임상 착수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교모세포종 하면은 많이 들어본 게 있는데요. 바로 이뮤노미 테라피틱스의 파이프라인에 교모세포종이 있습니다. GBM이라고 해서 ITI-1000이 이 뇌종양 적응증에 대해서 임상시험 페이스2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HLB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뇌종양 치료제라고 하면은 ITI-1000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리보세라님도 교모세포종 연구가 들어갔다라고 뉴스기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HLB 그룹 내에서는 뇌종양 치료제로 리보세라님, ITI-1000 둘 다 개발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 리보세라님, 우 ITI-1000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 타겟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10년 4월 24일에 HLB 이뮤노미과 브레인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적응증에 대한 센터를 설립할 수 있겠지만 꼭 집어서 브레인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이는 ITI-1000을 염두에 둔 수인데요. 서울에 브레인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뇌종양 임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 확신과 이를 상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초기 인수 작업 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상업화가 가장 빠른 위암 치료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 이뮤노믹을 인수할 때부터 브레인 쪽으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센터는 브레인 센터를 잡고서 좌 리보세라님, 우 ITI-1000 이렇게 해서 HLB가 뇌종양에도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사를 보면요, 연구자 임상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연구자 임상은 제약사가 약을 시판하기 위해서 하는 임상시험과는 다릅니다. 연구자가 순수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게 연구자 임상시험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구자 주도 임상은 말 그대로 연구자가 주도하는 임상입니다. 제약사, 스폰서가 주도하는 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뢰자, 제약사가 주도하는 임상시험과 달리 학술적 성격의 연구 진행이 가능하고요. 희귀암에 대한 치료법 개발이 가능하다. 희귀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뇌종양 같은 거 희귀암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임상시험이고, 자, 기존에 개발된 약에 아파티닙은 중국에서 시판이 됐잖아요. 개발이 된 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의 새로운 적응증, 위암에 대해서, 간암에 대해서 시판이 되었는데, 자, 새로운 적응증, 교모세포종에 대해서도 어떠한 작용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임상이 연구자 주도 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이 연구자 주도 임상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HLB 리보세라닙도 이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연구자 임상시험이란 임상시험자가 외부 의뢰 없이, 스폰서나 제약사의 의뢰 없이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돼 시판 중인 의약품, 리보세라닙은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가되지 아니한 새로운 효능과 효과, 새로운 용법 용량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바로 연구자 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연구자 임상시험이 착수가 되었다는 건데요. 중국 연구진에서 했는데, 자, 여기 소제목을 보면은 상용화 임상 위한 데이터 확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랑 연구자 임상이랑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보면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연구자 임상은 상용화를 위한 임상은 아닙니다.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요 소제목에 왜 상용화 임상 위한 데이터라고 적혀 있느냐? 자, 상용화 임상에 진입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임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연구자 임상은 연구자 임상을 통해서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효능, 용법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리보세라닙이 교모세포종에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한 연구자 임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 연구자 임상에서 만약에 효능을 확인했다, 그러면은 상용화 임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짜고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상용화 임상을 들어가면은 실패 확률이 높잖아요. 일단은 시험 삼아서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판이 돼서 작용 기전도 밝혀져 있고 효능이 있을 거로 보이는 리보세라닙을 교모세포종에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자 임상에서 만약에 훌륭한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은 상용화를 위한 임상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 임상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임상은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은 아닌데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상용화 임상의 전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자 임상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근거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임상시험도 마찬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근거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자 임상도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요. 자, 그것은 기존에 베이징 삼보 뇌병원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여기에서 항암제인 테모졸로마이드랑 리보세라닙을 병용요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4%의 환자에서 30개월 이상의 생존기간을 나타냈고 일부 환자의 생존기간은 2개월에 그쳤다. 그러니까 6.4%에서는 30개월 이상 생존기간이 나타났으니까 이거 효능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으로 해보는 거죠. 여기서는 테모졸로마이드랑
리보세라닙을 섞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니까 자, 이번에는 테모졸로마이드를 빼고서 리보세라닙 혼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리보세라닙 혼자서 사용했었던 연구자 임상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자, 즉시 상용화 임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새로운 결과들, 좋은 결과들, 그것들을 토대로 기반으로 또 다른 임상이 진행되고 또 결과가 좋다면은 또 다른 임상이 진행되고 결국에 계속 가다 보면은 피보탈 스터디 그리고 신약 허가를 위한 NDA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첫 단추, 두 번째 단추들을 끼우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플러스 우리가 직관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통계랑 직관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리보세라닙이 신생혈관 억제제니까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원리거든요. 이게 먹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작용 기전은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악성 뇌암종인 교모세포종은 신생혈관 억제제 투약이 주요한 치료 전략이다. 그러니까 교모세포종의 주요 치료 전략이 신생혈관 억제제인데 리보세라닙이 신생혈관 억제제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BBB를 통과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자료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고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겠죠. BBB는 뇌혈관 장벽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듯이 VEGFR 신생혈관 억제제임에도 치료제로 어떤 거는 효능이 떨어지고 어떤 거는 쓸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BBB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또 내려가서 이제 조금 더 보면요. 자, 이번 연구자 임상의 목적은 1차 지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 결과, 바이오마커 예측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보세라닙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반응할 수 있는 환자들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를 식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와서 제목을 보면요. 리스폰스 프레딕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응을 예측해보겠다. 바이오마커를 우리가 찾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트 포스티드는 3월 24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1차 지표,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가 제네릭 아웃컴입니다. 리스폰스 프레딕팅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를 찾아내겠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연구자 임상에 대해서 2018년 4월 23일에 안정성 입증된 약은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임상시험 계획 승인 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연구자 임상시험은 별도의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약품에 허가된 범위 내에서 뭐 약물 상호작용을 알기 위해서 병용요법 그리고 허가된 용법 용량 범위 내에서 생체 이용률들을 확인할 때 안정성이나 윤리적 문제 없으면은 식약처장 승인 없어도 임상시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굳이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정안은 연구자 임상시험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미국 등 의학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다. 합리적 개선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연구자 임상시험이 하기 쉬워졌다는 것이고 허가범위 아니면은 식약처장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보세라닙이 GBM, 교모세포종에 대해서도 연구자 임상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적응증에 대해서 이뮤노맥의 ITI-1000, 리보세라닙도 지금 같이 가고 있다. 뇌종양 시장을 집중 타겟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